아, 아, 잠시만요. 아, 들리네요. 음, 음, 코리니 코드님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10시가 딱 됐는데요. 네, 시작을 좀 할까요? 그, 계속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니움, 리퀘스트, 여러 가지 기본적인 크롤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얹혀진 완성된 코드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오늘은 살짝 그 페이스북의 코드는, 셀레니움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셀레니움 기반으로 하는 그 베이직 코드들을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페이스북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하고 쿠팡 파트너스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끝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하나 짜볼 거예요. 셀레니움 기반으로 한번 해서 짜볼 겁니다. 그 대상은 멜론이에요. 멜론. 멜론 데일리 차트에 들어가면 이 주소가 있죠. 멜론.com 차트 데이 index.html이겠죠. 거기에 보면 일간으로 보면은 종합이 있고 국내 종합, 발라드 이런 형태로 해서 누르면 해당 리스트 값이 바뀝니다. 여기 이 해당 밑에 있는 리스트 값이 바뀌어요. 이런 거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려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리퀘스트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굳이 꼭 우리는 클릭이나 액션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긁고 와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셀레니움 방법은 액션들 이런 클릭이라든가 이런 걸 시킬 수 있어요. 이런 클릭을 시키려면 우리 개발자 모듈 F12번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번 눌러서 이걸 갖다가 각각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댄스다 그러면 클래스 이름이 CNTT로 되어 있는데 접근해서 그걸 클릭을 해줘라 하고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걸 한번 짜볼까? 일단 프로그램 구성은 제가 항상 짜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처음에 임포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맥 사용자들을 위해서 보통 이게 OS 구분하는, 운영체제 구분하려고 이렇게 보통 제가 붙여놓고, 그리고 맨 위에 상단에는 코딩의 그 인코딩 타입을 적습니다. 이거 인코딩 타입을 안 적으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저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위에 상단에 이걸 붙여놔요. 그 다음에 인푸트 하는 여러 가지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완전 플랫폼 구분하기 위한 OS들, 즉, 맥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또는 윈도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프린트문에 쓰이는 거죠. 밑에 보면 프린트문, 볼드체로, 옐로우 형태로, 글씨체는 블랙, 그 다음에 그거에 끝나는 부분을 선언해서, 이게 해당 로그의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만들어준 로그를 좀 더 편하게 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 저는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제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부분이 들어가고요. 사용자 정의 부분이 여기에 정의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셀레니움 방식은 무조건 기본 형태가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크롬 드라이버를 컨트롤하든지, 파이어폭스를 컨트롤하든지, 익스플로러를 컨트롤하든지, 그 컨트롤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드라이버에 대한 이니셜 부분이 들어가요. 물론 이 이니셜된 펑션은 메인 문으로부터 읽어집니다. 메인 문은 일단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고,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니셜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니셜 드라이버를 호출하면서 이 함수가 불리게 되거든요. 그 함수가 불리면 이제 너는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크롤링에 필요한 크롬 브라우저를 내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니셜 부분이에요. 이것도 근데 크롬 드라이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치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서브 프로세스로 해가지고서 크롬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띄워주는 부분, 그죠? 뭐 맥이나 이런 걸 나눠져 있겠지만 띄워주는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add 옵션 해가지고서 그 크롬에 대한 옵션을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127.0.0.1 923이라고 하는 이런 번호가 붙어요.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리모트 디버그 모드 해갖고 크롬 브라우저를 띄울 때 디버그 모드 형태로 해서 띄워주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나중에 로그인이나 이런 로그인 세션이나 어떤 중간에 쿠키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C 밑에, 여기 지금 선언한 대로 그대로 보자면 C 밑에 크롬 템프.32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크롬 브라우저를 처음 깔면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행위들을 저장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장을 어딘가에는 하고 있어서 뭐 개인 정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계정 정보도 여러 가지로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나 서버에서 온리 다 서버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로컬에서도 저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크롬 창을 띄워서 그 크롬 창은 이제 앞으로 나는 이 작업할 때만 쓸 거야 라고 하고, 그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세션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 해당 디버그 모드로 해가지고서, 보통 디버그 모드라고 부릅니다. 디버그 모드로 해가지고서 임시 디렉토리의 모든 걸 여기다 저장할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로그인이나 이런 데에 좋다 해서 제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받게끔 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크롤링 시작할 때는 크롬 드라이버 다운로드 해갖고 구글 쳐서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했어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사용하기 전에는요. 근데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모듈 누가 만들어놨어요. 제가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도 아는데, 그 만든 분이 참 고맙죠.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즉 크롬 드라이버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다운을 받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108 버전인가 그렇죠. 근데 만약 109 버전이 나오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바로 그게 109 버전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그 크롬 드라이버가 알아서 받아진다. 그래서 이 서브 프로세스 띄우는 부분, 옵셔널한 처리, 디버그 모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크롬 드라이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는 부분으로 세 부분을 구성해서 보통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드라이버 이니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제가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말하니까 좀 목이 좀 잠기네요. 아직 코로나가 다 안 끝나서, 네. 그렇게 해서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구성은 다르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드린 코드를 보면 이런 형태로 정의 내려진 게 있고, 아니면 아예 UC 크롬 드라이버라고 해서 크롬 드라이버의 로그인 부분은 알아서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요. 일단 크롬 드라이버 이니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페이스북 쿠팡 파트너스 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셀러리움 이런 거를 설명을 계속 못하고 있었죠. 자세히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조금이나마 셀레니움이라든가 리퀘스트 기초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 그 메인문에서는 그 드라이버 이니셜 하는 부분,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셀레니움입니다. 페이스북이 셀레니움 베이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버 이니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예제로 멜론을 해볼 건데, 멜론의 크롤링을 위한 함수를 하나 정의 내렸어요. 셀레니엄 샘플 멜론이라고 정의 내렸고, 이걸 이제부터 정의를 해봅시다. 자, 대표한 다음에 셀레니움 샘플, 자, 샘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 빨간색 줄이 없어지고, 드라이버 이니셜 한 다음에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함수로 불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니셜 된 드라이버를 넘겨줘야 돼요. 그죠? 드라이버. 그래야지 그 크롤, 보통 객체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런 말 쓰지 않을게요. 드라이버를 갖다 넘겨줘야지 이 함수에서 그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드로버, 드라이버를 넘겨줘야지 됩니다. 드라이버는 그냥 하나의 변수일 뿐이고요. 실제 이니셜, 그 크롬 브라우저에 이니셜된 드라이버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객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그쵸. 그래서 그 함수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 해줘야 될 거는 이 멜론의 리스트를 하나 쭉 가져오고 싶은데 어떤 장르를 선택을 할 거냐를 해야 돼요. 즉 클릭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클릭을 이렇게 댄스라든가 인디 음악이라든가 이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클릭하기 전에 일단 우선은 이 페이지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페이지 멜론.com 차트 데이 index.html을 띄워야 되는데 이 띄우는 거는 간단하죠. 어떻게? 받아온 드라이버에 get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땡땡 한 다음에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멜론에 대한 주소를 적어주면 get 하면은 그 화면이 띄워질 거예요. 띄워져요. 맞나요? 돌려볼까요? 여기까지 그냥? 네, 띄워졌죠. 이게 화면이 이제 띄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 클로즈랑 드라이버 큐스는 하지 맙시다. 계속 띄워놓고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크롬 드라이버가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 아까 서브 프로세스에서 띄웠죠. 거기서 드라이버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띄웁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 선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려면은 이 엘리멘트를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HTML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들어가든지 또는 ID로 해서 찾든지 하시면 됩니다. ID나 클래스. 뭐가 나을까요? 목이 너무 아픈데. 인생 한방님 조금 늦으신다네요. 제가 혹시 그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장르 종합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럼 장르 종합에서 이거 누른 다음에 장르 종합을 클릭하면 장르 종합에 대한 곳으로 튀죠. 보니까 아이디로 해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 HTML의 아이디는 유니크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보통 아이디를 선언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유니크한 아이디가 있으니까, 명확한 게 있으니까 이 아이디를 가져와서 할 겁니다. 뭐를 해요? 클릭을요. 자, 페이지를 열었으니까 LEL 변수, 뭐 변수 아무거나에다가 드라이버 find element, 그죠? by, 이거는 그냥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id 땡땡, id가 아까 뭐였어요? 이거죠. LEL 클릭해라. 자, 보세요. 그 find element, 나는 찾을 거야. 어떤 걸로? id로. id는 종합 차트인 이 아이디를 찾아서 하나의 변수에 놓고 그 변수를 클릭해. 셀레니움이니까 클릭을 할 수 있죠. 클릭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클릭 한번 해주고, 사실은 드라이버 겟에서 화면 띄우고서 슬립을 줘요, 보통. 저는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보통 이게 슬립 타임을 걸어주죠. 보통 페이지 열릴 때는 뭐 많이 주죠. 이렇게 대충 줍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슬립을 걸어줘야 돼요. 셀레니움. 왜냐면은 이게 순서가 꼬이면 안 돼서, 플로우가 꼬이면 안 돼요. 그 엘레멘트 돔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다 채워지기 전에 막 그 행위 일을 시키면 엘레멘트를 못 찾겠다는 에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그 엘레멘트가 전체가 다 떴는지, 즉 비집을 상태인지를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체크 코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귀찮다 하면 여유 있는 시간, 타임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정말 클릭이 되는지. 장르 종합에는 기본 디폴트로 가이긴 하네요. 기본 디폴트니까 우리 장르 종합하지 말고 국내 종합합시다. 국내 종합. 국내 종합은 요거네요. DM0000. 이게 잘 구분이 안 됐으니까 DM000으로 갈게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현재는 셀레니움 기초, 기본을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위드 쿠팡 파트너스 전에요.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마우스 클릭 툴도 안 했는데, 페이지를 띄우고 국내 종합이라는 걸 눌러주고 했습니다. 이게 몇 줄 만에 돼요?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드라이브 겟하고 드라이브 파인드에서 엘리멘트 찾고 클릭을 해준다. 사실 2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제 이 국내 종합이라는 걸 눌러줬으니까 국내 종합에 이런 리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마찬가지로 엘리멘트로 접근해서 파인드로 찾은 다음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텍스트를 가져오면 돼요. 이럴 때 보통 저 같은 경우에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HTML을 볼 건데 이 드라이버에 페이지 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드라이버, 즉 드라이버는 크롬 드라이버를 이렇게 조물조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변수라고 보면 되죠. 애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페이지 소스를 가져와서 HTM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서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보통 뷰티풀 숲을 많이 써요. 뷰티풀 숲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뷰티풀 숲에서는 HTML, 너가 가져온 HTML, 이거 HTML 지금 요거잖아요. HTML, 즉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한 페이지 소스 분석된 정보를 나는 어떤 파서? HTML.parser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거야.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겁니다. XML 형태로 LXML로 분석할 수도 있고, 파서들은 여러 가지니까, 그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튼간, 이 파서를 가져서 그 저장된 정보, 이 숲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음. 보통 뷰티풀 숲의 함수에는 sel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find all, find 이런 것도 있는데, 전 보통 select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나는 타이틀을 가져올래. 타이틀 리스트, 숲, select. 볼까요? 타이틀은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타이틀이 여기 있어요. 요거죠 지금. 요거. 디토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오려면 이 HTML 구성을 잠깐 보면 div 아래에 스팬 아래에 그러니까 a 태그 아래에 있네요. 그죠? div 스팬 a 태그 거기에 텍스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쉽습니다. 그죠? 땡땡하고 div에 클래스명이 랭크 01. 자, 한번 보세요. 내가 가져오고 싶은 거는 요거 글자예요. 글자인데 위에 구조를 보니까 div에 랭크 01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는 점으로 표현을 하고요, 보통. 그 다음에 id는 우물 정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일단은 div에 랭크라는, 즉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요걸.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스팬, 그리고 그 아래에 a 태그를 하면 이 전체 문서 중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셀렉트 해올 겁니다. 전부 다요. 근데 다행히도 멜론에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가 없어요. 제가 먼저 확인해 봤거든요. 물론 그게 구조가 뭐 여러 가지 가져오면 또 그거를 이제 셀렉트 말고 셀렉트 올 통해서 가져오면 될 건데, 일단은 요소 하나만 가져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셀렉트는 이거 타이틀 전부 다 가져오겠네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랭크 01에 스팸의 A 태그로 되어 있네요. 그거의 타이틀이 사건의 지평선으로 되어 있어요. 즉 결국에는 select라는 함수, find하고 find all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select라는 함수는 전부 다 긁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 것들을 전부 다 긁고 와서 타이틀 리스트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거 찍어볼까요? 포문을 돌려요. 반복문이죠. 반복문. 리스트니까 리스트라고 두고, 나는 리스트, 어디 리스트에? 타이틀 리스트에, 타이틀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이건 리스트 타입이잖아요. 리스트 타입. 이것들을 다 찾은 것들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다 됐을 거예요.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빼서, 일단 찍어봅시다. 이거 헷갈리니까 설명하려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타이틀 타이틀 리스트. 이렇게 가면 펑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냥 폼은 한번 돌려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네. 여러 리스트를 가져올 텐데,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get 텍스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리스트에 get 텍스트를 가져와서, 뭐 하나 변수 텍스트에 저장을 하고, 프린트 문을 하나 찍어줄게요. 자,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이거 평 지우고, 화면 지우고, 자, 이거 돌려볼게요. 실행을 하면, 일단 화면이 하나 띄워질 테고, 그죠? 화면 띄워져서, 클릭지를 하나 할 거고, 어디? 국내 종합을 누를 테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쭉 값들을 가져올 거예요. 가져왔나요? 가져오는데, 잠시만요. 이런. 자,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띄어쓰기 안 하고, 자, 다시 돌려볼게요. 화면이 띄워지고, 멜론 화면 드라이버 get으로 가져왔고, 드라이버 모시기 파인드 한 다음에 클릭지를 시키고, 국내 종합을, 그 다음에 가져오더라. 자, 타이틀. 이런 식으로. 가져왔죠? 이렇게. 즉, 이렇게 구성된 요소들을 모두 가져와서 리스트에 저장이 되니까 그 리스트를 하나씩 돌면서 getText에서 그 텍스트만 찍어본 거예요. 텍스트만. 사실은 이 숲을 찍어보잖아요. 이 숲을 프린트를 해보면, 이거는 프린트 일단 하지 말고, 이거를 해보면, 멜론 열고 국내 종합 열어서 페이지에 있는 HTML 문서를 긁고 와서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한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개발자 모드 F12번 눌러서 이 HTML 구성이에요. 구성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구성을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근데 이거 갖고 온 거에 우리는 뭐를 했냐면, 저 궁금한 찾은 거죠. 건데, find. 이 함수들이 잘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숲에 selec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속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가져와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하고 리스트를 돌면서 하나씩 요소를 꺼내서 저장을 해준 겁니다. 텍스트만. 이게 이제 셀레님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액션도 되고 거기 안에 페이지에 있는 소스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 클릭이란 것만 없으면 사실 리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퀘스트 해서 리스폰스 온 게 XML 형태냐, JSON 저 형태냐, 궁금한 건데 언제 HTML 끝나요? 형태냐에 대해서 각각 파서를 붙여서 거기서 데이터를 궁금한 건데 뽑아내면은 언제 그게 끝나요? 리퀘스트거든요. 단지 이제 액션이 없을 뿐이지 궁금한 리퀘스트도 건데 충분히 언제 다 끝나요? 가능하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언제 자, 이거를 끝나요? 보시고서, 자, 이거를 보고, 지금 간단히 몇 개로 언제 끝난 거잖아요. 끝나요? 지금 몇 줄에 끝났어요, 지금. 그죠? 드라이버 언제 이니셜 하는 끝나요? 거는 그냥 자기 본인 거 갖고 있으면 되고, 이 함수 아니, 요걸로 아니, 해서 지금 다 그거 말고요. 가져와서 그거 언제 끝나요? 찍었잖아요. 이프렌더님 저기, 미더 파지고 그죠? 계시는데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다른 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쉬운 게 멜론 이게 분석이 되는데, 자, 페이스북 한번 봐볼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해시태그 아티스트님. 아니, 저 예. 질문 있어요.
언제 끝나요? 달새님, 호스트 질문을 권한 어떤 하셔서 걸로 마이크 회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근데 네네,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자 나 들리는 계속 거네요. 궁금한 거 이중으로 질문 있는데 들으시는 언제 것 끝나요? 같아요. 질문 있으시대요. 신나는 해시태그님이 이프렌더님이거든요. 누구 질문 아니, 저기 있으신가요? 뭐였지? 언제 끝나요? 지금 안 들리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뭐지? 언제 끝나요? 렉이신 것 같은데. 뭐지? 잠깐만. 제가 안 들리네? 안 제가 안 들리는 들려요?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언제 끝나요?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 네, 들려요. 어, 언제 끝나요?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언제 끝나요? 잠깐만요. 어떡하지?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10시 59분쯤에 끝나죠. 아예 그거 말고요. 그 2022년 언제 끝나요? 잠깐만요. 큰일 났네. 2022년 언제 끝나요? 2022년 언제 끝나요? 그래요? 잠깐만요. 이거 쫓아야 되는데, 언제 제가 끝나요? 누구죠? 아니, 누가 아니, 지금 아니, 가고 아니, 있죠? 아니, 얘기하잖아요. 아니, 2022년 언제 끝나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언제, 네? 신나는 그분? 아니요? 키라이라님까지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들었으면 되는데, 이 음성이 안 나오네? 잠깐만요. 네, 이제 제가 들릴 아예 겁니다. 안 들리시나요? 이제 들려요. 네, 이제 들리세요.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는 아니, 아까 들려도 전에 다행이에요. 계속 장난을 치시는데 그래요? 마이크 회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리시는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바로 제재하겠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하고요. 원래는 이 이후에 줌 수업을 통해서 더 하고 있긴 한데 오늘 제가 코로나 일주일 동안 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낼까 합니다. 오늘은 원 상태대로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에 쿠팡 파트너스 발행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자체가 셀레니움 방식으로 이제 코드를 들였단 말이죠, 저번 주에. 근데 페이스북이 이제 셀레니움 방식으로 부부도 발행하는 거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셀레니움 방식이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추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잠깐 보면, 아까 같이처럼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석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클래스와 아이디 이런 것들로 나눠져서 이 요소들에 접근하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여러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물론 이 클래스 하나마다 CSS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랜덤인 건지 뭔지 우리가 보통 클릭이나 이런 거 시키려면 셀레니움 함수 사용해서 클릭 한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엘리멘트를 찾는 게 문제예요. 보통 셀렉터라고 부르는데 이 엘리멘트를 찾으려면 보통 클래스나 아이디가 딱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장 유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개발자 모드에서 여기 점점점 쳐진 곳에 를 눌러보면 카피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XPa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XPath, JSPath, 셀렉터, 아우터 HTML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 해당 요소를 나타내는 이 요소를 셀렉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입니다. 보통 XPath를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XPath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엑스패스를 이렇게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되거든요. 카피가 되고, 현재 해당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고 유튜브로 나중에 다시 공유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사된 걸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처음 루트부터 시작해서 처음 루트나 중간 루트부터 시작해서 div의 몇 번째니, 스펠의 몇 번째니 뭐 이렇게 쭈루루루루 따라와서 a 태그까지 나타내는 이 위에서부터 쭈루루루루 내려와서 요 해당 요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 저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 되죠. 왜냐면은 아까 우리 코드에서 봤듯이 find를 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고요. rel 한 다음에 driver find element 한 다음에 by id 땡땡 by id가 아니죠. by id고 xpass라고 이런 게 있어요. xpass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저 요소를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이 페이스북은 그래도 더라도 뭐 선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통 액션 체인이라고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탭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스킬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늘 나눠드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보드 발행. 자, 페이스북 보드 발행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페이스북 보드 발행은 기본적으로 제가 나눠드리는 코드에 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게 만들었다고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식으로 클래스 단위로 해서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래스가 지금 이해를 못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나눠드린 다른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상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튼간 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코드고, 여기 안에 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소셜 봇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롬 드라이버 이니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크리덴셜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부분, 그죠? 크리덴셜한 로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이지를 로드를 해야지 될 거 아니잖아요. 아까 멜론에서 멜론 페이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페이지를 로드하는 부분. 왜냐하면 페이스북 같은 부분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쭉쭉쭉쭉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정에 페이지 로드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직접 로그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쭉 보면은 이게 쿠팡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건데 결국엔 포스팅입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걸 찾아볼게요. 네. 페이지 포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페이지 포스팅 해갖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포스팅하는 코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 포스팅 하기 전에 이 포스팅 하는 내용을 채워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쿠팡 파트너스니까 쿠팡 파트너스의 정보들을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쿠팡이라는 함수를 정의했고,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보통 제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나 정보를 가져오기 전에 일단 쿠팡 파트너스의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상품을 선택할 때 그 서치 기반으로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랩스, 즉 네이버 데이터 랩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이버, 우리가 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거를 가져와서 해야 될까요?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 인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패션 인기 검색, 남성 10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오는 그 리스트에 따라서
쿠팡 파트너스를 발행하자 해서 여기에도 이 정보를 크롤링 해옵니다. 이 정보 또한 크롤링 해와요. 크롤링 해와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파트너 쿠팡에 가보면 쿠팡 파트너스 API를 사용을 해서 다시 또 쿠팡 파트너스 API 제 걸로 접근을 하면은 되겠죠? 쿠팡 파트너스 가보면 사실 이거 저번 주에 다 설명드린 거긴 한데 예. 쿠팡 파트너스 가보면 이거는 테스트 계정이고요. 자, 여기 가보면 추가 기능에 파트너스 AP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공하는 액세스 키어하고 세킬 키어를 통해서 우리는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링크라든가 상품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API는 해당 쿠팡 파트너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get해와요. get. 어떻게? 여기 안에서는 셀레니움 방식은 사용을 안 하고 이 파이썬의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해서 갖고 옵니다. 마찬가지 아까 우리 멜론에서 파싱할 때 썼던 뷰티풀 숲을 사용해서 숲 셀렉트 통해서 역시나 접근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접근해서 어디 정보를 가져오냐? 쿠팡 파트너스 정보들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막 되겠죠. 매우 복잡한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 쿠팡 프로덕트 리스트하고 프라이스 뭐 등등등등을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것을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이제 글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거기 있어요. 파트너스. 여기 있죠. 이 포스팅 쿠팡 파트너스 일환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아까 생성했던 그 쿠팡에 대한 정보들을 살짝 컨텐츠로 붙여놓고 원래 이전에는 컨텐츠를 텍스트 파일에서 즉 txt 파일에서 파일로 긁어 오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프로그램에 심화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일단 수행을 해보고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이제 일부러 좀 속도는 낮춰놨습니다. 이거 좀 다 끄고 다시 해볼게요. 다. 자. 페이지 로드하는 부분이 들어가겠고요. 이제 페이지 로드했으면 아마 중간에 데이터 랩스에서 정보 데이터 랩스는 따로 셀레니움 사용하지 않고 리퀘스트 사용해서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쿠팡 파트너스의 여러 가지 상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져오겠죠. 그것도 로그를 통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일단은 수행하는 걸 좀 보죠. 이게 선택을 해야 돼. 이 로그 보면은 원하시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너가 할래 아니면 정말 데이터 랩스에서 추천하는 상품으로 할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추천하는 상품으로 한번 선택해서 해보죠. 2번이 그거죠. 2번을 눌러주면 이제 추천하는 상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데이터 랩스를 통해서.
데이터 레스 정보 가져오기 시작한 다음에 쭉 정보 가져왔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상품 정보들 나오고, 그 상품 정보들 쿠팡에서 검색해서 쿠팡 링크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막 동작을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타임 거르고 나서 좀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 트위터 안 고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쨌든, 페이스북의 자동 업로드를 갖다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는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만 찍었죠. 이제는 쿠팡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저 액세스 디나이 문제는 아직도 있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게시물에 게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품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 코드상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더 채워질 수도 있고, 네. 텐션 높은 배짱이님, 초딩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 아까 액세스 디나이 문제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저 문제 때문에 며칠 고생했었는데. 천천히 올려주면 아마 될 겁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놓치고 있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스북 보드 발행, 페이스북 페이지 발행에 쿠팡을 얹혀본 겁니다. 사실은 이번 시간에 뉴스픽하고 에드픽까지 같이 섞어서 같이 드리려고 했으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문제가 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가 클래스 형태라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있습니다. 이 쿠팡 같은 경우에는 펑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펑션들을 쭉쭉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팡은 한번 이렇게 가져오는 로직을 짜놓으면 다른 데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데이터 랩스나 이런 것들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플랫폼이든 발행하는 부분, 즉 멜론의 분석처럼 셀레니움은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여줘서 하고, 그 다음에 백 데이터들은 쿠팡이 되든 뉴스픽이 되든 선택하셔서 하면 될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코드를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보다 아까 셀레니움 기초 기본 그거는 여러분들 도움이 됐을 테고, 그거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려운 코드에 해당됩니다. 제가 드리는 코드 중에 어려운 코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죄송하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좀 알아보자고요. 네. 잠깐만요. 이 코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파일 내에 크리에이션, 이 세큐리티 관련된 파일이 있고요.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파일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제가 지금 제 비밀번호가 적혀 있나 해서 잠깐 지우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내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디다 발행을 할지를 선택을 하는, 저는 돈의 가치 늘리기라는 페이지니까 그 페이지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그죠? 두 가지 정보를 주시면 되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API를 사용하기 위한 액세스 키하고 세큐리티 키를 여러분들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걸. 제 거 넣어주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나는 이프렌더 집회 1인이 뭘까요? 집회 1인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 값들을 바깥에서 받도록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나눠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거에 맞춰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수정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름, 그 다음에 쿠팡 파트너스 있으면 쿠팡 파트너스에 대한 키 값들만 넣어주면 동작을 할 겁니다. 지난주 시간에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에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테스트라는 문구만 찍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쿠팡 파트너스의 내용까지 들고 왔습니다. 네. 저런 분들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사실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네. 아마 또 들어오실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말고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오신 분 있을 것 같아요. 페북 페이지, 잠깐만요. 페북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야지 코드를 바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코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코드는 지금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쭉쭉 T스토리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T스토리부터 다시 로테이션이 다음 주부터 돌아갈 예정이고, 오늘과 같이 앞에 그 부분은 약간의 기초를 계속 설명을 잠깐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 실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을 설명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이제 배포하는데, 이게 이제 쉬운 코드도 있고 안 좋은 뭐 그런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쉬운 코드들을 선택을 하셔서 분석하고, 이런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거는 지금 리퀘스트도 썼고 셀렉트도 썼고 막 여러 가지 뭐 기술이 하나도 섞인 게 아니니까. 불타는 얼음님, 오늘이 처음인데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가요. 다음에 또 들으실 수 있고 합니다. 누가 마이크 키셨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분 있나요? 질문사항이나? 텐션 높은 캔디님,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게 무슨 말이죠? 웬만하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이스데이님, 키라이라님도 들어오셨네요. 페북 페이지. 사실 페이스북 코드는 정확히 막 안정화됐다고는 말씀 못. 아까 그 액세스 디나이 문제도 해결한다고 했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들 꼭 그래요. 꼭 해결했다고 하면 꼭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죠. 이번 계기로 해서 아마 키라이라는 다른 거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소리가 제가 안 나와서요. 일단 바로 코드는 나눠드릴게요. 나눠드리고 줌 수업은 목소리가 계속 잠겨서 못할 것 같고요. 다 들어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종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밤늦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 스스로 셀프 사진 한번 찍었고요. 네. 이게 좀 시간이 길게, 원래는 이렇게 밤샘 코딩 해갖고 우리 줌에서도 계속 만나고
쭉 길게 이렇게 하자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사정이 좀 안 맞네요. 요즘에 몸도 안 좋고. 일단 봅시다. 볼게요. 자, 우리 그 채팅창에서 만날게요. 오늘 랜드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울고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지금 못 찾으시고 계시네. 다음에는 꼭 적응하시길